그런 관점에서는 방사는 정말 아다리가 다 맞고 있는 거죠. 북한, 러시아, 환율, 그리고 조선도. 대표님! 다현 씨 왔어. 뭐 하고 계세요? 3일 동안 떨어진 거래소 지수 차트를 보고 있었네요. 우리가 보통 3일 연속 음선이 나오면 흑산병이라고 하고요. 3일 연속 양선이 나오면 적산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7월 4일 이후에 처음으로 흑산병이 나왔어요. 음선 3일 연속 나왔고 거의 뭐 1%씩 3일 연속 떨어졌고,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시건 중장기 투자를 하시건 상방으로 윗방향으로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다면 그냥 힘든 3일을 보낸 거죠. 그래서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바닥은 지나야 아는 건데, 직전 바닥인 7월 4일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는 걸까? 아니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반등을 주는 걸까? 이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내적으로는 환율 문제가 큰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금리와 러시아 전쟁이죠. 그래서 금리는 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스탠스로 얘기가 나올 건데, 다음번 금리 인상은 어떻게 보여줄 건데, 힌트를 어떻게 줄 건데, 뭐 이런 내용들이고, 또는 러시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유럽의 SE 공포,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가스값이 지금 좀 작년 대비 뭐 몇 배가 올라갔다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곡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스값, 곡물가, 원자재, 우리나라 환율, 미국은 금리 기고 설키면서 지난 7월 4일부터 8월 고점이 8월 16일이거든요. 그래서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거의 한 달 열흘 정도 올랐다면 지금 다시 또한 거래일 수로 한 6, 7일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특히 굉장히 오랜만에 흑산병이 나와서, 보통 흑산병은 어떻게 우리가 패턴 분석의 기초에서 알 수 있죠. 패턴 분석의 기초는 슈퍼개미 왕초보직 수업의 기술적 분석편에 나오는데, 패턴 분석을 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은 확률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서 흑산병은 하락 추세 지속이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흑산병이 나오면 계속 떨어질 거야, 추세적으로. 이게 기본인데, 근데 예외는 뭐냐면 상승 중에 흑산병은 매수의 찬스, 매수의 기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결국은 중장기 추세적인 선에서 하락인 거라면, 중장기 추세 하락으로 접근을 한다면, 야, 흑산병 나왔잖아, 계속 더 빠진다는 얘기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는 반면에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한 달 열흘 동안 상승하고 있었던 국면에서 흑산병 나왔잖아,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늘 양면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양면을 다 해석하면 결론은 좀 선문답 같은 느낌도 드실 것이고, 그래서 결론이 뭐니?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결론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7월 4일 날 작년 7월 고점, 올해 7월 4일 저점, 1년 정도 하락 추세 진행, 그리고 7월 4일, 올해 7월 4일 저점에서 8월 16일까지 한 달 열흘 정도 상승 추세. 근데 지금 8월 16일부터 오늘까지 또 뭐 한 거래일수로 한 6, 7일 정도 하락.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 저는 좀 단기 반등의 단락을 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 반등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반등, 그리고 8월 16일부터 5, 6일 반락 나왔다면 다시 안정을 찾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400 이상에서는 또 반락에 따른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거래소 지수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평선 다 깨고 내려갔어요. 3일 동안 지난주 금요일날 1.4%, 그리고 어제 2.25, 오늘 1.56. 그러면은 1.4, 2.25, 1.56 하면은 단리로만 쳐도 한 4%가 넘고요. 복리로 치면 거의 5%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꽤 빠졌다. 반등은 줄 것이야. 근데 이제 반등을 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스닥은 800포인트 안착, 그리고 거래소는 2500포인트 안착을 하면 좀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2500포인트 중심축으로 안착을 시도할 것이고, 코스닥은 800포인트를 중심축으로 안착을 시도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수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갑자기
방송하다 말고 바카스 병이 왜 나왔냐고요? 관적 관광 한번 해봐야겠네요. 피로엔 바카스. 아니 너무 피곤해서요. 방금 전에 여기까지 지수 설명이었습니다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 사무실에 오신 회원님께서 바카스를 한 박스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 나머지 하나를 먹었는데 내일부터 동아지가 오르는 거 아니야? 제가 CD즈 의자 말씀드리니까 CD즈 올랐는데 동아지 오르면 진짜 전혀 추천이 아니고요. 그냥 먹었다고요. 바카스 먹은 말도 못해. 지수에 대한 해석은 그 정도로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보면 오늘 거래소 지수가 1.10% 빠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뭐 지수 정도 6만원 다시 깨고 내려왔네요. 6만원 안착할 줄 알았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상승, 그리고 LG화학은 한 3% 정도 하락, 삼성 SDI, 셀트리온이 3% 하락. 지금 흑산병 나오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추세 개선을 또 분가시키고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3%가 올랐네요. 다현 씨.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슨 업종이라고 했지? 그거죠. 첨화. 원자력 관련주. 원자력의 대장주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내가 물어보고 공부시킨 것만 물어볼 거 아니야. 내가 화학업종의 대장주를 가르쳐준 적은 없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의 대장주야. 근데 오늘 올랐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4% 올랐어요. 현대중공업은 무슨 업종의 대장주겠어요? 방산. 약간 추론을 하려고 태조 이방원을 생각했지만 다른 걸 찍었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이라고. 다현 씨가 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왜냐면은 이세무사 방송을 계속 들으면 그냥 듣기만 해도 주식을 조금씩 알아간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채널이잖아. 근데 다현 씨가 맨날 오답만 말하면 우리 시청자들도 들을 필요가 없지. 주식 실력이 전혀 늘지 않는데. 극한 직업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태조 이방원을 외웠던 것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관련주 올랐고 현대중공업 조선주 올랐잖아. 그럼 이제 또 물어볼 게 뭔지 잘 생각해봐. 자, 그 다음 올라간 게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하나솔루션이 올랐어요. 3%. 하나솔루션은 무슨 업종이었을까요? 방산. 태양광. 방산? 네, 방산. 태양광이야, 태양광. 이건 진짜 극본 없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다현 씨가 일부러 틀리는 거 아니야? 일부러. 나도 믿고 싶다. 일부러 틀렸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다현 씨한테 그때 태조 이망원 노래까지 가르쳐 줬잖아. 네. 노래 해봐. 태는 태양광이. 하나솔루션. 그다음 오는 조선업의 조. 현대중공업. 그다음 이는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 방은 방산업의 방.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는 원자력의 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외우면 된다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번에 우리 이 노래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주 공교롭게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3% 상승, 현대중공업이 4% 상승, 그리고 태양광의 대장주인 하나솔루션이 3% 상승,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조선주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바로 방위산업이에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조선주죠. 그리고 현대미퍼조선 조선주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위산업이죠. 그리고 가장 많이 오른 9%가 오른 OCI는 뭘까? 이건 진짜 찍어라. OCI 태양광 관련주. 자, 그러면 요즘에 뭐 태조 이방원이 간대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오늘 상승 종목이 다 태조 이방원이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2차전지 빼고. 2차전지 빼면 그건 뭐예요? 태조 방원. 오늘은 태조 방원이 올랐구나. 그래서 최근에 태양광, 원자력 이런 것들은 에너지 관련주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방산은 우리나라로 치면 수출주, 러시아 전쟁이 계속 되고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사실 좀 약간 삐그덕 되고 있고, 그러니까 방산. 그리고 조선업은 뭐겠어요? 조선업도 역시 우리나라로 치면 수출주예요. 그래서 지금 그럼 수출주가 오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는 수출주가 유리하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방산은 정말 아다리가 다 맞고 있는 거죠. 북한, 러시아, 환율, 그리고 조선도 환율 또는 실적, 그리고 태양광하고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 쪽, 2차 전지는 성장성인데 사실 2차 전지는 오늘 못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성장성 있는 성장산업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면 된다고요. 이게 어렵죠. 왜? 다현 씨가 지금 업종 대장주가 뭔지도 아직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현 씨가 왜 어려울까요? 아직 주식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6개월차 미만은 제 말이 어려운 게 당연해요. 어려운데 매일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귀가 트인다는 거죠. 만약에 1년 됐는데 제 말이 좀 어렵다? 그러면 공부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제 방송을 1년을 들었다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공부하면서 1년 들었으면 내 말이 잘 들려야 된다. 한 6개월 정도를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좀 들릴 수 있고 그냥 듣기만 하면 사실 못 따라한다. 근데 한두 달을 들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다. 자,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으로 보면 오늘은 2차전지 빼고 태조 방원이 올랐다. 태양광, 조선, 방위산업, 원자력 대장주들이 다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는 일단 삼성전자가 5천억 정도 거래됐고요. 아, 진짜 거래량 이제 안 쓰네. 5천억 정도 거래됐고요. 개별주에서 GSE 시총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14% 오르면서 자기 몸통이 2천억인데 3,300억이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세비캠은 워낙 많이 말씀드렸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 화면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맞히고 있어야죠. 뭐냐? 이거 알아요. 뭔데? 패배터리. 아니 안 물어보는 걸 맞추네. 이거 청개구리 아니야? 세비캠은 바로 패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 패배터리 관련주인 세비캠이 2,700억 거래되면서 오늘 또 올랐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는 바로 뭐죠? 원자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거래 터지면서 올랐고, 현대로템은 뭐죠? 방산주예요. 방산주 역시 올랐고, 그런 식의 OCI 뭐라 그랬죠? 태양광 역시 거래 터지면서 9% 올랐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라고요? 방산, 하나솔루션 뭐라고요? 태양광. 그래서 우리 거래가 터진 종목들이 역시 태조방원이야.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 움직임에서도 태조방원, 거래 터진 종목들도 태조방원. 그러면 상승률 상위에서는 상승률 상위에서는 이게 OCI 같은 경우에는 탑 30에도 역시 있어요. 왜냐면 이게 3조짜리거든요. 3조짜리 탑 30 9%가 올랐습니다. OCI. 그리고 상승률 상위에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름을 많이 올렸어요. 석유, 정유, 에너지. 그래서 중화에너비스, 한국석유, 그리고 흥구석유, 한국가스공사 이런 애들. 방위산업에서는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6%로 이름을 올렸어요. 방위산업 업체에서는.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탑 30에 포진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 태조방원 말고 또 움직임이 눈에 띄었던 건 오비고라는 종목이 있는데 자율주행 쪽인데 7%가 올랐고,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로봇 관련주인데 12%가 올랐고,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우리가 막 농담처럼 야 요즘 오르는 게 태조 이방원이야 이런 말을 하고 노래까지 따라 부르고 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오늘도 좀 응집력 있게 올랐는데, 사실 오늘은 상승 종목에 대한 분석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떨어지는 날은 사실 오른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등락 현황을 보면 오늘 거래소는 200대 686, 코스닥도 270대 1150, 즉 한 5개 중에 하나 오른 날이거든요. 오른 종목에 응집력이 있는 테마를 찾긴 쉽지 않았지만 웬일로 태조방원이 또 올랐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포트에 만약에 태양광이나 원자력이나 풍력 같은 에너지 관련주, 또는 방산주, 또는 조선주나 2차전지주 이런 것들이 태조방원이, 태조이방원이 하나도 없다면 요즘은 흐름이 이런 쪽이 있었잖아, 내가 좀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못 짜놨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뭐가 중요한데 그럼 제 강의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죠. 그럼 제 강의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의가 이어지니까 커뮤니티에 신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회원님들 이상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만약에 또 잡은 자리에 여분이 남는다면 목금 안에 좀 여분이 남으면 또 공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태조방원의 상승 날이었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오늘 흑산병 나와서 지수가 3일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다들 또 힘들어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요. 주식 오르고 내리고 좀 별거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매일 기쁠 수 없고 매일 슬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식 지하라면 돼. 이세무사 부자 공식으로 함께 부자 되겠습니다. 화이팅.
이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세무사입니다. 화요일 11시 장중시황입니다. 거래소 전일 대비 마이너스 0.8%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8% 하락이며 음선 발생 후 양선 전환 시도가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1340.5원, 나스닥 선물 소폭 상승 등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편은 아니네요. 어제 낙폭이 커서 오늘 개파락 나오면 양선 확률이 높았는데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수 그래프는 한 달 정도 반등에 따른 반락의 수준인데 오늘 몸통이 길면 길수록 반등 추세가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에 장중 낙폭 축소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거래소 대형주 전체적으로 낙폭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의 두산에너빌리티, 조선의 현대중공업, 태양광의 하나솔루션, 방산의 하나에로스페이스 등 완벽한 태조 방언의 날이네요. 이름 참 잘 지은 듯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음선 하락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하락으로 낙폭이 커진 종목들 반발 매수세 몇몇 종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시일의 한 종목 상한가가 나오는 가운데 상승 특징 종목으로는 자율주행의 오비고, 로봇의 에브리봇, 신규 상장 폐배터리의 세비캠, 3주짜리 태양광 관련주인 OCI 등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네요. 7월 4일 저점까지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추가 하락보다 빨리 안정을 찾아줘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원달러 환율 체크포인트로 생각하세요. 오늘의 한 줄평, 태종 아니고 태조 방언.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